오늘도 참 많은 생각을 안고 이 시간까지 오셨지요. 무언가 해내려 애쓰다가 또 누군가를 이해하려다가 때론 이해받지 못한 채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탈무드에 담긴 오래된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볼까 합니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저 옛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것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랍비의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제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전을 읽고 스승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제자는 항상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리 급한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요. 배워야 할 것은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고 문장을 외우고 있었고 의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서두르는 동안 배움은 이미 자네를 스쳐 지나가고 있네. 배움이란 쌓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거든. 그런데 급하게 쌓기만 하면 깨달음은 들어올 틈이 없지. 그날 이후 제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공부했지만 이전처럼 조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 나면 잠시 멈춰 섰고 그 의미가 가슴 어딘가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젊은 시절엔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격증을 따야 하고 승진을 해야 하고 집을 마련해야 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했고 실제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도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는 것을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평생 뭔가를 채우려 하지만 정작 채워야 할 것은 밖이 아니라 아니라고요. 지금 이때가 되어서야 그 말이 조금씩 이해됩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천천히 걸으면서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제자처럼 우리도 이제는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부지런했고 동생은 느긋했습니다. 형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했고 동생은 해가 중천에 떠야 천천히 일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형을 칭찬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요. 그리고 동생을 혀를 찼습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은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빛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 동생이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평생 해야 할 것만 했으니까요. 형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넨 뭘 했나?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도 했습니다. 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의무를 다했지만 한 번도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을요.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면 결국 텅 빈 그릇만 남게 된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형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다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어쩌면 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그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원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이 먼저였고 나의 마음보다 타인의 기대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형은 결국 동생에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도 이제 조금은 동생처럼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어느 현자가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상인이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소. 다른 상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언제 속였소? 당신이 제대로 보지 않은 것뿐이요. 둘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자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두 분 다 옳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두 상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옳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두 분 모두 옳다면 왜 싸우고 계신 겁니까? 상인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자신이 잃은 것을 보고 다른 분은 자신이 준 것을 봅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서 있는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 있는 자리를 바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상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탈무드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과 상대가 틀렸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요? 살다 보면 수많은 다툼을 경험합니다.
가족과도, 친구와도, 직장 동료와도 때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분명 상대가 잘못했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옳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 있는 자리가 다를 뿐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100번 옳아도 그 옳음을 주장하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논쟁에서 이기고 관계에서 지는 것, 그것만큼 허무한 승리도 없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억울하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한 발 물러서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러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내 옳음을 내려놓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할 만큼 성숙해진 것이라고요. 두 상인은 결국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옳은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맺었던 크고 작은 앙금들, 오해들, 풀리지 않은 감정들.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거나 누가 더 잘못했다거나 하는 것보다 그냥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자식들이 재산을 낭비할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가난한 농부도 살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밤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부자는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 걸까? 어느 날 부자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리 태평할 수 있소? 농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불안하지 않소? 농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또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잠을 잘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묶어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의 무게는 그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의 크기라고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안정적인 노후, 자식들의 성공. 그 모든 것이 중요했고 그것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잃을까봐, 부족할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 불안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건강은 괜찮을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농부의 말처럼 잃을 것이 없다면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그것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무드는 답을 줍니다. 가진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쥔 손에 힘을 빼라고요. 손에 쥐되 꽉 쥐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흘러가게 두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걸 아는 것. 그렇게 조금씩 손에 힘을 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자는 결국 재산의 일부를 마을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잃을까봐 걱정하기보다 흘러가게 두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로 밤에 조금 더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꼭 재산을 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것들,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꼭 쥐고 있어야 할까요? 조금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손에 힘을 빼는 연습. 그것이 어쩌면 이 나이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인지도 모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현자에게 젊은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고민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도 왜 아직 현명해지지 못한 걸까요? 현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 제자가 창밖을 내다보니 큰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몇 년이나 자랐을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수십 년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현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 나무는 급하게 자랐을까?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자랐을 겁니다. 현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나무와 같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 조급하게 얻을 수도 없지. 다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천천히 스스로 자라나는 것일 뿐이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쯤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무에게 언제쯤 다 자랄 거냐고 묻는 것과 같네. 나무는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라고 있지. 자네도 그럴 걸세. 젊은 제자는 그날의 대화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그제야 선생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원합니다. 노력하면 성과가 나와야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변화가 보여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것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면의 성장, 관계의 깊이,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은 급하게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지혜를 얻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경험을 쌓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지혜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확신은 줄어들고 의무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하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질문은 답이 없고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는 것을요. 나무는 자신이 얼마나 자랐는지 재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며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뭔가가 자라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평온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천천히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인이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후회할 게 별로 없어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뭘 가장 후회하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쓴 것. 손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평생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단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 조심했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 신중했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렇게 조심한다고 후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구나. 오히려 더 많이 후회하게 되었어. 하지 않은 것들, 시도하지 못한 것들, 용기를 내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가슴에 남더라.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후회도 삶의 일부란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어차피 후회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다. 다만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삶이 있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후회를 안고 삽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용기를 냈더라면, 돌아보면 아쉬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후회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뒤돌아볼 시간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후회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무심하게 지나쳤다면 후회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후회는 우리가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후회에 잠식당하면 힘듭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하지만 후회를 완전히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가면 됩니다. 후회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가끔 꺼내보고 그러다가 다시 오늘로 돌아오면 됩니다. 노인이 손자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섞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남길 뿐이지요. 오늘 이 시간 굳이 뭔가를 깨달으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교훈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들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며칠 후 혹은 몇 달 후 문득 오늘의 이야기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밤이 조금 덜 무겁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히 쉬십시오.